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8시가 됐는데요. 지금 나오네요. 네네. 각 후보별로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출구조사가 지금 발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캠프에서 지금 박수를 치고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표를 네, 들고 있어요. 축제 분위기군요. 민주당은. 네. 민주당은 박수를 치고 나머지 4개 당은 추미애 대표 표정이 상당히 네. 밝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의 43%. 네. 경선 네,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뭔가 좀 상당히 결과가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민주당 지금 캠프 모습 보시면요. 네. 김원기 보는 모습 보이고요. 네. 추미애 대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네. 자유한국당 캠프 모습 보십시오. 원유철. 네, 지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상당히 침통한. 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6. 문재인 후보가 41.4%, 홍준표 네. 후보가 23.3%, 안철수 후보가 21.8%, 유승민 후보가 7.1%. 그리고 5.9%. 심상정 후보가 네네. 5.9%. 예, 그렇네요.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1.4%, 홍준표 후보가 23.3%, 안철수 후보가 21.8%, 유승민 후보가 7.1%, 심상정 후보가 5.9%로 출구조사 그렇네요. 결과가 종합이 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출구조사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흐름에서 네.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문재인 후보가 40%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론조사 계속 이어온 흐름 그대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2위를 홍준표 후보가 차지했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4위를 차지했다는 것도 마지막에 좀 표를 평소보다 좀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생각보다 심상정 후보의 표가 네. 좀 기대보다 좀 저조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가 지금 5.9%, 유승민 후보가 7.1%였는데요. 실제 저희가 그 심상정 후보 네. 유세가 있었던 이제 홍대 네. 거리에서 저희가 이제 그 정의당의 전략가를 만났는데 막판에 이른바 사표론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의당이 꼴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를 상당히 심하게 내비쳤었는데 그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일까요? 어찌됐든 이것은 출구조사 결과인 것이고요. 개표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구조사가 네. 끝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리겠습니다. 봐야겠죠. 계속 네, 지켜봐야 될 것 한 같습니다. 점을. 네. 민주당은 아까 저희가 화면을 보셨을 때 축제 분위기로 상당히 좋아하는 환호하는 그런 네. 모습 봤지만 홍준표 후보 그 자유한국당 지금 추미애 후보의 얼굴이 지금 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선대위의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이제 추미애 그렇습니다. 후보가 네. 상당히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데요. 어찌됐든 환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위 후보의 여유 이런 것이 좀 느껴지는 장면 여러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그 장윤선 국장이 우리가 이제 TV 토론 TV 방송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번 민주당이 다른 지난번 대선에 비해서 의원들의 참여가 상당히 적극적이었다고 지적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2012년에는 캠프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을 좀 비교를 좀 해보자면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돼서 당과 후보와 혼연일체가 돼서 함께 치른 선거가 아니었나 이런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면 후보 동선도 모르고 후보의 전략도 모르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뭐 우상호 원내대표 밝은 모습이 나가고 있긴 한데요. 그때 2012년 때도 우상호 대표가 그때 대변인으로 활약을 했었죠. 근데 그때 네.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찌됐든 그 후보 중심으로 정당이 함께 움직였던 선거였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2012년에 자신들이 서포트를 잘 못했던 것에 대한 회한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이번 대선은 지역별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막 그 양강구도를 이루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일 많이 했었던 얘기는 우리는 120명이고 저기는 그 40명이 안 되는 캠프다. 그렇기 때문에
129개 지역이 움직이는 것하고 30몇 개 지역이 움직이는 것하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진선미 의원 그렇게 춤을 추더니 네. 지금 나와 있네요. 예. 예, 기도하는 심정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춤 안 춥니까? 네. 아까 발표 나오자마자 가장 몸을 크게 흔들더라고요. 아마 이 출구조사가 그대로 간다면 네. 뭐 광화문 현장에서 다시 한번 흥겨운 축제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각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로 또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네. 62.6%를 전남에서 획득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도 압도적으로 65% 이상 지금 출구조사 그렇습니다. 결과 나온 걸 보니까 네. 안철수 후보와 비교했을 때 호남이 선택한 전략 투표 대상은 문재인 후보였다는 걸 알 수 있는 네. 그러네요. 자, 이렇게 민주당의 이 환호 그리고 축제 분위기 상황을 보셨는데요. 그럼 자유한국당 모습 한번 볼까요? 네. 자유한국당에도 저희 오마이 TV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모습을 좀 네. 지켜보도록 하죠. 이 시각 자유한국당. 침울하네요. 네, 침울하기도 하고 네. 왜 저렇게 다 모여 있습니까? 좀 굉장히 경직돼 예. 있다 이렇게 좀 굳은 보여질 표정이네요.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홍준표 후보가 23.3%를 한 것으로, 그러니까 30%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 함께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 합쳐가지고 딱 30%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철통 같은 보수표가 35%라고 했는데 네. 두 후보를 합쳐도 35% 저지선이 깨진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보수 정치가 길을 잃었다. 이정표를 잃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저기 보이는 자유한국당의 네. 선거 캠프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사실 진짜 보수가 누구냐 네. 이런 경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네, 유승민 네. 두 후보 예, 경쟁을 예. 했는데 네. 사실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이 출구조사 결과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더 나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네. 좀 들고요. 네. 막판에 그 탈당하는 그런 상황 네. 그리고 딸 유담 씨 관련 문제 이런 게 좀 나오면서 네. 보수 쪽 그리고 새 보수를 원하는 그런 네. 분들이 좀 뭉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맞습니다.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박정호 기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그 13명의 탈당파가 없었다면 그렇습니다. 아마도 유승민 후보가 막판에 굉장히 이제 지지세가 빠질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역설적으로 선거를 상당히 도와준 거예요. 막판에 그러면서 뭐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정당 가입도 많이 했다는데 이제 저희 이제 잠시 뒤에 이혜원 의원 저희가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지만 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끝까지 원칙을 지키는 어떤 새로운 보수의 적자 이런 노선으로 정치 생명을 걸었던 것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받은 거 아니냐 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고요. 반면 심상정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11%가 넘는 물론 이제 그 조사는 상당히 튀는 조사이긴 합니다만 네.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진보 정치 5% 수준을 넘지 못했다. 이런 안타까움도 그렇네요.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는 대로 저희가 이 출구조사는 출구조사인 네. 것이고요. 개표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가 그 지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표정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침울하고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지금 카메라 TV 모니터만 지켜보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침통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2012년에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네. 저희 한겨레 기자가 가운데 있네요. 아, 그런가요? 저 뒤에 파란 옷은 한겨레 기자예요. 예. 당직자가 아니군요. 네, 당직자 아닙니다. 네. 어쨌든 참 재밌는 모습인데요. 출입 기자도 같은 마음이 되는 모양이에요. 같이 침통한 표정으로 지금 웃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기. 그렇죠. 다 저렇게 침통한데 혼자 웃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2012년 5년 전과 이제 동시에 비교를 해본다면 5년 전에 새누리당은 표정이 굉장히 밝았고요. 굉장히 캠프도 북적이었고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당시에 예.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차 있었는데 지금 그 모습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네. 새누리당의 모습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돼 있고 5년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지금은 네.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제 23%를 했는데 요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선전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심판론이었거든요. 이번 대선은 그 불이한 권력에 대한 심판론이 굉장히 거셌고 특히 이제 촛불 대선이고 자유한국당은 친박당으로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를 했다는 것은 네. 홍준표 후보가 이른바 홍카콜라 노선으로 재미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기몰이를 했던 그러니까 보수 총집결의 전략이 틀리진 않았던 거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어제 마지막 유세에서 그 네. 대한문 앞에서의 그 마지막 유세가 자유한국당 측에서 먼저 말하기로 30만 명이 운집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한 5만여 명 정도 모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네. 그 정도로 마지막 세를 과시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결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스스로 실버 크로스 그 깜깜이 기간에 일단은 깜깜이 기간 전에 실버 크로스를 이뤘고 그 이후로 골든 크로스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친 상황에서 23%라는 수치 자체가 자신들의 기대에는 확실히 한참 못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는 사실 그 홍문종 의원의 예. 표정이 보이는데 이철우. 이철우 의원 보이죠. 두 분이 얼마나 많이 그 개혁 정책에 대해서 발목 잡기를 하고 네. 뭐 비판을 하고 건건이 좀 정말 그야말로 사사건건 문제 제기를 그렇습니다. 했던 두 사람인데 그 표정이 상당히 어둡네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번 보수를 볼 때 그 홍준표 후보가 23.3% 출구조사 결과요. 지상파 네. 3사 출구조사 결과 이런 표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우리나라 보수 뭐 태극기라고 이른바 태극기라고 불리는 그런 보수들이 정말 우리가 볼 때 그런 소수가 아니라 네. 정말 대다수의 보수가 그런 쪽으로 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박근혜 권력, 그 불이한 권력, 최순실 사태를 보고도 우리의 네. 대한민국의 보수가 30%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23% 그리고 유승민 후보에게 7%. 그러니까 결국에는 30%의 지지율을 가지고 정치의 복원을 위한 토대를 보수 유권자들이 만들어줬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네. 지방선거에서 그 새롭게 편성된 교수가 새 출발을 하라는 격려의 의미도 상당히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의 잘못과 그러니까 보수가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박근혜 권력에 대한 심판인 것이다. 그러니까 보수가 털고 새롭게 규합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것이 이 토탈 30%의 힘, 이것을 보수의 힘을 모아준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네. 바른정당이 두 자릿수 득표를 못했을 경우에는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속적으로는 흐름은 마지막에 올라가긴 했지만 실제 결과에서는 출구조사에서는 7.1%가 나왔는데 두 자릿수에 못 미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네. 뭐 정계 개편이 있겠죠. 저도 네.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정계 개편인데 뭐 그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로 치러질 것이라는 국민의당의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3위로 주저앉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게 가능성, 네. 뭐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이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그 다음 총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기민한 판단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조만간 네. 제가 보기에는 이를테면은 민주당부터 바른정당까지는 상당히 가파르게 네. 전략적 선택을 위한 몸부림이 정계 개편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정의당은 노선이 있으니까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합종 연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한국당 모습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국민의당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당에도 저희 오마이TV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헌정기념관 대강당인데요. 무겁네요. 네. 무겁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정적이 무겁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대표 모습, 손학규 위원장, 천정배 위원장 모습이 보이는데 네. 자, 침통하네요, 이것도. 네,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포비아가 일어나면서 정치에 큰 격변이 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재인산성을 넘을 것이냐 못 넘을 것이냐가 국민의당의 가장 최대의 숙제였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실제 지금 결과를 놓고 본다면 재인산성을 국민의당이 못 넘은 것이죠. 뭐 준표 산성도 못 넘었죠. 예, 준표 산성도 못 넘고 재인 산성도 못 네. 넘은 이 상황인데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저희랑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가 지금 인터뷰를 못 하겠다는 입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전화 연결을 좀 하기로 했었는데 네. 저기 계속 앉아 있어야 돼서 나올 수가 없다.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전해 오면서 네.
고사를 했습니다. 박지원 예. 대표 표정이 상당히 안 좋네요. 네. 손학규 대표 그리고 뒤에 이제 김영환 선대 본부장입니까? 전부 다 상당히 침통한 표정인데요. 실제로 2등은 해야 이게 면피를 하는 건데 지금 3등으로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국민의당 상당수의 의원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어디에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를 놓고 네. 심각한 토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현주 의원도 눈물로 한 표를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현주 의원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었다면서 안철수 후보를 보면서 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던 게 불과 열흘 전인데요. 네, 과연 이번에 정치 생명이 과연 어떻게 될지도 다시 한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박지원 대표 표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런 표정은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박지원 막 대표의 거의 모습. 어이상실? 네. 예, 이런 표정 거의 막 지금 손학규 대표가 이제 손을 좀 잡아주고 손학규 있는데요. 위원장만 보라색 넥타이를 했네요. 이것도 참 눈에 들어오네요. 다른 의원들은 정동영 의원, 박지원 역시 대표 해서 박정호 기자가 예. 정말 포인트를 잘 잡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보라색이 통합진보당이었죠. 예. 그러게요. 예. 통합진보당이 보라색이었는데 지금 네. 손학규 대표만 저 색깔 타이를 구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뒤에 이제 김영환 의원은 아예 노타이 차림으로 네,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네. 이 TV 토론에서 상당히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었는데요. 네. 대부분 시청자들에게 그 이후에 막판에 뚜벅이 유세를 통해서 네. 뭐 제2의 안풍을 불게 하겠다 이런 각오로 계속 뚜벅이 유세 통해서 대구, 뭐 부산, 광주, 서울 다 걸어 다녔는데 글쎄요. 이 안풍이 불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아쉬움이 많은 게요. 안철수 네.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했었던 청춘 콘서트 컨셉에 유세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이상한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안스트로. 누굽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화화되는 측면을 만들었고 이른바 안철수의 진심, 안철수의 진정성 뭐 이런 것들을 내보이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정치 전략적으로도 본인이 이제 노선의 충돌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드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교육 정책 문제라든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중도 진보의 스탠스를 취하던 후보가 어쨌든 이제 표를 얻기 위한 구표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수로 네. 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많은 그동안 안철수라는 개인 안철수를 환호하고 열망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표를 안 주고 떠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새로운 정치를 굉장히 새 정치 노선을 강조하고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 새 정치는 그냥 구호에 불과했던 것이고 내용상의 새 정치는 구체적으로 전혀 실천하지 못했던 정치인으로 남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실제 선거운동 기간에서 네. 안철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바는 새바람 그리고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제가 안철수 후보의 마크맨으로 이제 주로 계속 다니면서 봤을 때 기존의 정당과의 정치적 문법에서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하. 그나마 느꼈던 거는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강조했던 마지막에 한 3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마지막 유세 기간 동안 뚜벅이 유세를 했을 때 그나마 시민들과 접촉하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안철수도 소리통.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만 좀 느꼈을 뿐이지 네네. 실제 모습에서는 운동 기간에는 전혀 그 부분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국민의당 참 침울한 또 현장을 보셨고요. 네. 이어서 바른정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마이TV가 나가 있습니다. 바른정당 지금 현재 상황 보시겠습니다. 벌써 의원들이 지금 자리를 다 비웠네요. 아하. 앞줄을 네. 다 비워버렸네요. 아하. 네, 그 유승민 후보가 오기를 기다리는 걸까요? 예. 앞줄을 다 비운 상황입니다. 그 사실은 이제 개표가 시작인 것인데요.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정당들은 전부 다 이제 초상집 분위기로 그렇습니다. 모두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을동 전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네, 앞줄에 있던 지금 선대위 예,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 자리를 다 비웠습니다. 네, 7.1%라는 수치에 승복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으로도 좀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후보가 TV 토론을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TV 토론을 굉장히 잘했지만 그 TV 토론은 TV 토론인 것이고 이른바 이제 영남 TK에서의 보수의 적자로서의 인정을 계속 못 받았어요. 이른바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네. 계속 작동을 하면서 네. 유승민이 그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것은 믿을 수 없는 네. 박근혜를 배신한 뭐 이런 배신자에게는 우리는 표를 주지 않는다. 이 아주 강고한 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명이나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끝내는 10%도 득표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야말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명운이 걸린 선거였는데 10% 두 자리도 득표를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탈당할 가능성이 있죠. 저는 추가 유승민 탈당, 후보가 연쇄 탈당 가능성이 좀 여전히 살아있는 것 뒤늦게 같습니다. 그 정치적 그 전략을 좀 잘못 세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음흠. 마지막에 대학가 유세를 중심으로 두면서 20대, 30대 그 청년들에게 자신의 표심을 강조를 했던 부분이 오히려 좀 먹혀들어서 마지막에 상승세와 좀 더불어 나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지금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 초반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기의 그 보수 싸움에서 뭔가 이기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번번이 서문시장 가서 욕먹고 그런 모습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자신감 결여로 이어지고 그게 내부에서의 흔듦과 같이 연결이 돼서 직접적인 표로 연결되지 않아서 뭔가 반등의 기회를 전혀 잡지 못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바른정당 그 상황실에 앉아 있던 지금 관계자들이 다 지금 빠져나오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큰일입니다. 바른정당에 네. 지금 카메라가 기자들이 예, 전부 기자들이 나가 저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있는데. 전부 다 가버리면은 아하. 누군가는 한 명은 자리를 지켜야 될 텐데 말이죠. 예. 전부 저 나가버리면 이런 모습 처음 어떻게 보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 초반인데. 예, 8시 초반에 저렇게 20분인데. 의자를 치워버리는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에서 선거가 아직 예. 끝나지 않았는데 아니, 출구조사만 나왔을 의자를 뿐인데요. 예, 아직 그 출구조사밖에 안 나오고 개표는 지금 시작을 안 이제 했죠. 예. 예, 뭐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8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의자를 치워버리는 바른정당 그 이유가 혹시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후보가 뭔가 와서 기자회견이 뭔가- 예정돼 있나요? 그 저희가 네, 저희가 확인을 현장 상황을 좀 한번 해보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기자회견 때문인가 의자를 치우는 건 전 처음 봅니다. 예. 어쨌든 개표가 진행되는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남아서 현장을 지켜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애티튜드. 지금 다시 에티켓이죠. 자리를 정비해서 아마 예, 예. 기자 간담회나 이런 것을 좀 아하, 할 것으로 좀 그렇군요. 보이는데요. 예, 그렇군요. 기자- 어쨌든 저희가 네. 좀 당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황했습니다. 지금 뭐 의자를 치우는 줄 알았는데 다시 정돈을 해서 한 줄 라인으로, 그러니까 네. 다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까? 2줄 정도 남기고 전부 다른 의자들은 치워버린 이런 아무도 안 상황입니다. 보이네요. 네, 지금 8시 22분 지나고 자, 있는데 바른정당 네. 지금 나가 있군요. 저희가 바른정당까지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현장을 보는 순간 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자택을 출발해서 네. 캠프로 아마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 그렇군요. 아마 10분 안에 캠프에 도착해서 저희가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예. 도착하는 대로 저희가 민주당 상황실을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문재인 후보의 모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네. 한정당 안 봤어요, 네, 아직. 한 정당이 남아 있죠. 정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정의당으로 가겠습니다. 정의당에 저희 오마이 TV 카메라가 나가 있는데요. 네, 정의당 모습인데 정의당이 초반에는 박수를 쳤는데 지금은 여전히 좀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자, 2007년 네. 대선 후보였죠. 권영길 위원장. 안색이 아유. 많이 안 좋으시네요. 네. 그리고 김재남 의원 그리고 노회찬 상임선대본부장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천호선 전 대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기대가 컸어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후보가 그렇습니다. TV 토론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네네. 후보의 TV 토론만 계속했더라면 아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역대 진보정당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됐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기존 수준을 반복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박정호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좀 이 TV 토론이 막판에 한두 번 정도 더 있었으면 음흠. 상황이 좀 달라졌을 텐데 네, 5월 초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 계속 없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좀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음흠. 많은 국민들, 시청자들이 정의당의 모습,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나 네. 아니면은 비전 이런 걸 좀 더 알아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정의당이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광고나 홍보도 많이 미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진면목을 보이기에는 좀 시간과 여러 가지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막판에 뭐 저희가 좀 들어봤지만 네네. 뭐 네거티브까지 나올 정도로 이 심상정 후보가 젊은 층의 표를 얻고 있다라는 그런 비상 그 위기가 네. 다른 캠프에 전파가 되면서 그 표를 뺏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수행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김종훈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신선하고 좋다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를 생각하는 투표장에서의 마지막 선택에서 그 벽을 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을 만들어 달라고 한 이 부분에서 문재인이냐 심상정이냐 심상정이냐 문재인을 놓고 고민했던 많은 그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네, 최종적으로 문재인을 선택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진보 정당의 사실 토론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자들 용어로 치자면 의제 선점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탁월했죠. 그래서 사실 여성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네 분이 남성이었는데 심상정 후보가 그야말로 전체 분위기를 다 압도하면서 네. 그러니까 토론의 의제를 탁탁 선점을 하면서 얘기 안 되는 건 다 정리해버리고 이렇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발군에 그 기질을 살려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잘했던 후보로 아마도 많은 시민들은 이제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선 가능성은 없지만 저 사람은 진짜 말은 잘하더라. 토론 네. 실력 하나는 끝내준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시민들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진보 정당이라기보다 이렇게 작은 정당. 네. 저는 진보 정당보다는 작은 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디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돈도 부족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네. 홍보나 이런 데서 역량의 한계가 상당히 뚜렷했던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진보 정당도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새판짜기를 좀 해보려는 기대 이런 것들도 컸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좀 좌절됐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문재인 후보하고 이제 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막판에 이제 심상정 찍으면 안 된다라는 그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막 그런 비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그런 것이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가 심상정 후보는 다음에 찍어라 이런 얘기를 해서 또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실 그런 발언은 하면 안 되죠. 정치 네. 도의에 맞지 네.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상도의 상도의에 맞지 만약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 작은 정당에 소속돼 있는 정치인이라고 그렇죠. 칩시다. 근데 큰 정당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겠어요? 속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절대로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사표 심리가 작용을 해서 끝내 그 벽을 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